안녕하십니까. 히판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래에서 궁금해하시는 질환 중에 한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 논란이 많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간단히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근이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아는 필요가 있겠죠. 왼쪽부터 고관절을 앞쪽에서 바라봤을 때와 옆쪽에서 그리고 맨 뒤쪽에 뒤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 모습이 좀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자꾸 좀 찌그러져서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저렇게 고관절을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고관절의 뒤쪽이 위치하고 있고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꼬리뼈 안쪽에서 고관절 바깥쪽으로 나오는 근육이고 뒤쪽에서 바라보면은 저와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왜 저 이상근이 과연 문제를 일으킬까요? 하고 많은 근육 중에. 자, 이것이 고관절을 다시 뒤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좌골신경이 저와 같이 고관절 뒤쪽으로, 골반 뒤쪽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은 이와 같이 좌골신경이 앞쪽에 놓여서 좌골신경과는 큰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의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필 이 이상근은 저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상근은 좌골신경의 보다 뒤쪽에 놓이게 됩니다. 아, 뒤에서 바라봤을 때는 좌골신경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다른 근육들과 이상근 사이로 희한하게도 저 좌골신경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좀 뭔가 상상이 좀 되시죠? 고관절 앞쪽, 좌골신경 앞쪽의 근육과 이상근 사이에서 좌골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꽉 신경이 끼게 되면은 마치 요추의 추간판이 소위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이 탈출되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할 때 아니면은 척추관 협착증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졌을 때 신경이 압박되는 것처럼 그렇게 좌골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그 이상근을 약간 투명하게 해보면은 저와 같이 좌골신경이 그 뒤로 엄밀히 말하면 뒤에서 앞을 바라보니까 좌골신경보다 앞으로 그리고 근육과 근육 사이에 좌골신경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심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저런 이상근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충격을 받게 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럴 경우에 바로 저 부위에 뭐 문제가 생긴다면은 마치 좌골신경통처럼 저쪽 둔부, 엉치 쪽이죠. 둔부 쪽에 압통이 생길 수가 있고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좌골신경을 압박을 하니까 왠지 하지 방사통, 다리로 뻗쳐내려가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와 같이 이상근 쪽에서 좌골신경이 압박될 경우에 파란색 화살표처럼 다리로 뻗쳐내려가는 통증이 생기는 하지 방사통이 생기는 거죠. 이상근과 좌골신경 위치를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왜 이상근 증후군이 생길 수 있을지 대략 상상이 되시죠? 고관절학 교과서에도 이상근 증후군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상근 증후군, 페이포미스 신드롬이라는 이상근 증후군은 둔부 통증과 하지 방사통을 특징적인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며 척추 밖에서 일어나는 좌골신경의 포착 증후군이다. 아까 제가 뭔가 꽉 눌린다 그랬죠. 어딘가에 꽉 눌려버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신경 압박에 의한 증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 하재 감각 이상과 방사통으로 인해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그렇겠죠. 대부분의 디스크 증상이 저런 증상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디스크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이 이상근 증후군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더라. 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아예 없는데도
하지방사통과 같은 좌골신경통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상근 증후군이 원인이 될 수 있겠다더라라고 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질병, 질환명 중에 증후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신드롬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은 아직 그 질환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의사들마다 진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만큼 또 치료도 조금은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이 신경, 포착 증후군, 너브 인트레먼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신경이 뭔가에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넷이나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근관이라고 하면 좀 낯설기도 한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요새는 키보드도 많이 쓰고 마우스도 많이 쓰면서 손목을 많이 쓰고 또 중년 여성분들이 가사 일을 많이 하시면서 손목을 많이 쓰면서 생기는 그 손목 터널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주변 조직에 의해서 압박이 돼서 일어나는 그런 증후군을 수근관 증후군 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것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지금 잘 보시죠? 그림에서처럼 저렇게 빨갛게 어떤 손목 터널 안에서 정중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싹 풀어주게 되면 우측 제 바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신경이 풀리게 돼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은 하지 감각 이상 및 방사통을 일으킬 수 있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문제가 없으면서 이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명확하게 있다면 이것은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의심하기보다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가 있겠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꼭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에 듣는 것은 아니니까 그게 꼭 치료를 한다고 안 낫는다고 이거는 이상근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다른 원인이 없을 때 이상근 증후군을 최후의 진단명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증상은 걸을 때나 오래 앉아 있을 때 나빠지는 둔부 통증이고요. 글씨가 자꾸 가리네요. 죄송합니다. 걸을 때나 오래 앉아 있을 때 대부분 이제 오래 앉아 있어서 뭔가 눌릴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힐 때 악화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 두 가지 역시 디스크 증상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상근 부위를 누를 때 아까 대략 그림으로 보여드려서 이상근이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는 아시겠죠?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압통, 눌러서 생기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이상근 증후군이 신경이 이상근에 의해 눌리는 경우가 저 A라고 표시된 그림이 가장 많이 있는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근육과 이상근 좌골신경의 관계인데요. 희한하게도 많은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B, C, D, E, F와 같은 형태로 근육의 모양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근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다발로 나와야 되는데 두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면서 그 사이에 끼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신경이 두 개로 갈라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희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한다라고 논문이나 다른 교과서들, 책들, 문헌들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하죠. 그래서 MRI로 보면 맨 왼쪽이 그냥 MRI고요. 중간 그림은 제가 그 MRI에 이상근을 붉게 표시하고 좌골신경을 노랗게 표시하는 그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과 비슷하죠? 저와 같이 MRI상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렇게 압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 주사로 조영제를 사용한 주사를 이상근에다 주사를 하면 저와 같이 뭔가 두툼한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이 이상근입니다. 거기에 국소 마취제나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해서 진단을 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 치료 목적을 갖는 치료를 하기도 하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이 저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희한한 이상근이 두 갈래로 다 갈라져 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MRI 역시 MRI고요. 중간에 그 MRI를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린 건데요. 이번에는 그 붉은색의 그 이상근 근육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좌골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마치 저 그림 모식도와 똑같은 거죠. 그림과 같이 저와 같이 압박되는 경우에 저런 경우에도 근육 사이에 확 껴서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죠. 그만큼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상근 증후군을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치료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고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물리치료, 또 약 복용, 또 아까 보여드린 국소마취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도저도 안 되고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이상근 증후군이 명확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드물게 이상근을 좀 늘려주는 수술을 하거나 그 이상근 힘줄을 조금 잘라서 압박되는 부분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좌골신경 주변으로 뭔가 유착이 있거나 그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신경 박리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적 치료 방법은 많이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할 경우에는 그 수술 치료 방법이 한 100명, 100분을 수술을 했을 때 90분 이상, 그러니까 90% 이상, 뭐 좀 적게는 80% 이상은 좋아지셔야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상근 증후군은 진단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자칫 이상근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굉장히 신중하게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이상근 증후군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이상근을 스트레칭하는 저와 같이 오른쪽 다리를 마치 양반다리 하듯이 책상다리 하듯이 접어서 눌러주게 되면 이상근이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오른쪽 이상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어, 이거는 고관절 스트레칭할 때 자주 나오는 방법이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올린 후에 가슴으로 당겨주게 되면은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근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효과적으로 이상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앉아서 하는 방법은 역시 오른쪽을 반대쪽 무릎 위로 교차시켜서 저와 같은 방법으로 몸을 틀어주면은 이상근이 역시 스트레칭 되면서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사를 놓아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경우에 이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사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상근 부위를 꾸준하게 자극을 주면서 해롭지 않은 자극을 주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은 또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죠. 마사지를 하는 방법에 혼자서 하실 경우에는 폼롤러를 사용해서 저와 같이 오른쪽 이상근을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간단하게는 테니스 공을 사용해서 이상근 부위에 위치를 시키고 몸을 움직여줘서 압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가끔씩 하고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게 좋은데요. 이상근 증후군을 너무 오래 고생하시는 경우에는 통증도 지긋지긋하고 해서 좀 마사지를 권해드렸을 때 너무 또 지나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하다가 멍이 들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겠죠. 그다음 아까 보여드린 사진과 똑같이 이상근 증후군 때 진단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직접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초음파를 보면서 이상근에 주사를 해서 이상근이 직접 지나가는 경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기 때문에 통증은 즉시 마취가 되면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눌러서 아픈 부위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평상시 쉴 때는 아프지 않고 활동을 해야 아파지는 경우에는 주사 직후에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놔드린 후에 아팠던 활동을 많이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하죠. 여기에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염증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겼던 경우에는
이 주사만으로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진단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손목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처럼 저와 같이 눌리는 부위를 열어주면서 늘려주면서 압박되는 부분을 풀어주는데요. 그림에서처럼 이상근도 마찬가지로 이상근 건, 이상근 힘줄을 잘라주거나 늘려줘서 좌골신경이 압박되는 부분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수술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제가 평소보다 굉장히 좀 불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많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